효혜치님, 요즘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급매물이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도 급매물이 있을까요? 또 동네마다 달라요. 음. 엄청 지금 뭐 급등하고 분위기가 뭐 빨리 올라가는 지역들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또 급매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분위기 좋은 동네라도 만약에 파는 사람이 엄청 또 급한 사정이 있으면 또 급매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급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급매라는 게 어떤 걸 급매라고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해요. 급매의 정의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급하게 파는 집이에요. 급하게 파는 매물, 그걸 급매물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급하게 파는 것에는 요인이 있겠죠. 집주인이 뭐 이사를 빨리 가야 된다거나 뭐 세금 때문에 그렇거나 뭔가 사정이 있는 매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매물은 시세보다 확실히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근데 뭐 어떤 뭐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이게 뭐 정말 몇 천만 원 단위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수천만 원이나 저렴하면은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이득인 느낌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급매물이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나올 수 있나요? 급매물을 말 그대로 뭔가 급한 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급한 사정이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내가 사는 동네 뭐 이런 지역이 막 분위기가 뭐 안 좋아요.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마음적으로 되게 사람들이 압박을 받거든요. 아, 이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빨리 팔아야겠다. 그런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때 2022년 이후에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질 때 그때 정말 손해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집을 파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급매물로도 사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가 사는 지역의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럴 때는 분위기가 어떻게 가냐면 사람들이 급매물부터 찾아요. 싼 거부터 찾아요. 그래서 급매물이 막 소진이 돼요.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뭐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다. 아,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급매물인데 컨디션이 좋은 것들이 먼저 소진되겠죠? 그 다음에는 급매물인데 저층이고 조금 못난이 걔들이 남아요. 그렇죠? 그럼 걔들까지 이제 소진이 된다 했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희 수강생 분들이나 제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안양이라던가 광명이라던가 뭔가 조금 선호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저층, 급매가 저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층에 있는 급매를 샀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가격이 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 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저층이고 급매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경기도에서도 흐름이 빨라지는 지역들 있죠. 아니면 서울 같은 곳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급매가 거의 소진이 되고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급매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거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런 흐름을 타는 곳들은요. 급매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긴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지금 있는 이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력이 된다 했을 때는 급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전에 이 아파트가 이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 돈을 주고 여기 살려고 하니까 비싼 것 같아서 못 사겠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가격은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건 잊어야 되고요. 그냥 지금이라도 내가 살 수 있으면 사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안 사면 나중에는 아 그때라도 내가 살 걸 분명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만약에 급매물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매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급매물도 좀 종류, 유형을 조금 우리가 나눈다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매물을 찾을 때 네이버 부동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없는 급매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으로 이제 매물 검색할 때 가격 낮은 순위를 쭉 봐요. 그렇게 보면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이 급매일 가능성이 많은데 진짜 급매는 그 네이버 부동산에 안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현장에 뭐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임장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진짜 여기를 살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소장님들이 실적 얘기를 꺼내요. 아, 이 매물은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안 띄웠습니다. 근데 정말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매물을 소개해 줄게요라고 이렇게 슬쩍 얘기 건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매물을 딱 받아보면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제일 저렴하게 나온 거랑 비교해도 진짜 저렴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소장님한테 여쭤보면 아, 이게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에 딱 띄우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을 같이 낮출 수가 있대요. 이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싫어한대요. 아무래도 이제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고 싶은데 너무 저렴한 매물을 딱 띄우게 되면 이게 영향을 주면서 가격을 내려야 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안 띄우는 거예요. 엄청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갖고 있다가 진짜 살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슬쩍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인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상승기에는 소장님이 금매를 만약에 들고 계시면은 굳이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려도 매수 대기자가 있거나 막 이러면은 바로바로 올릴 새도 없이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잘 구하려면 연락이라도 소장님한테 자주 한다거나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 확실히 그런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을 좀 매도하려고 제가 갖고 있는 물건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 계약까지 이제 잘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그 소장님이 이제 아시죠? 아, 이 사람이 이 집을 팔아서 이만큼 수익이 생겼구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주변에 이제 재개발하는 이제 현장이 있었는데 입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곳을 계속 시세를 트래킹 하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가 이제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장님이 이게 프리미엄이 5천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시기가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프리미엄이 확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계신 분이 급하게 이제 처분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확 낮춰서 이제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요렇게 진짜 찐 급매물은 부동산 소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이렇게 연락하시거나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인데 기존의 전세가가 되게 낮은 매물, 그런 게 좀 급매인 것들이 많죠.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은 그 동네가요, 뭐 공급이 줄면서요, 전세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긴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갭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매매를 하고 전세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만약 지금 시세대로 맞춘다 했을 때는 전세를 더 높게 맞출 수 있죠. 그럼 매매 전세 갭이 작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좀 낮은 전세가로 맞춘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갭이 벌어져 있겠죠. 그게 뭔가 약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뭐 전세를 맞췄더라도 이게 전세가가 이제 다 달라요. 매물마다. 어떤 매물은 전세가 좀 낮게 맞춰져 있는 게 있고 어떤 매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게 맞춰져 있는 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죠. 이걸 내가 지금 투자의 관점을 산다 했을 때는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좀 낮게 전세가 맞춰져 있는 것들은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집주인이 이거를 팔아야 된다 했을 때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급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아파트가 진짜 마음에 들고 여기를 지금 사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돈은 조금 더 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금 뭐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조금 더 좀 조율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매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팁을 좀 드리면요. 그 전세 만료 기간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전세가가 낮게 만약에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썼어요. 썼고 지금 전세 만료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시점에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이분이 전세 만료가 되면 새로 전세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더 높은 전세 가격으로 새로 전세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럼 조금 더 내가 저렴하게 사면서 어차피 내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비용을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저층이고 못난인 매물들이 급매로 당연히 있겠죠. 이게 저층이거나 아니면 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주변에 뭔가 혐오시설이 있는데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급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금매인 경우에는요, 확실히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이 단점들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더 거래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매물들도 이제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는요, 빠르게 소진돼요. 그 시기에는 이제 이 단점이 되게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도 저렴하게 살 수 있죠. 그때 살 때는 뭐 걱정될 수 있겠죠. 아, 이게 잘 팔리겠다 걱정될 수 있지만 좀 저렴하게 사서 그거를 좀 상승기에 분위기 좋을 때 팔면 확실히 그 단점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으로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층 매물을 좀 잘 고르는 팁은 최근에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있는 매물이 저층에다가 동향이 매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선호하는 향이 남향이랑 뭐 남동향, 남서향 이런 것들은 선호하지만 뭔가 동향이거나 서향이거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비선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도 안 좋고 층도 저층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매물을 산다 했을 때 이분은 집을 안 보고 사야 되는 거죠. 이 약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이 지금 그 단지에서도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 사도 되는지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사실 약점이 많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점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조율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격이 낮긴 하지만 이 집주인은 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실히 살긴 살 건데 가격을 더 빼줄 수 있느냐,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못난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도 이런 매물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못난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정도면 아 이거는 보통 물건보다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파트마다 다 진짜 달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진짜 알랄, 우리가 로얄동 로얄호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거의 뭐 한강 조망이 나오는 그 정도 급이라 했을 때는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매물의 격차가 뭐 1억 이상도 벌어지거든요. 그만큼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 30% 차이가 날 수 있고 그건 단지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승기, 확실히 분위기 좋아했을 때는 더 줄어요. 예전에 막 하락기에서는 차이가 30% 정도 났다. 그러면 이게 상승기에는 10%, 5%를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시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요즘은 이렇게 상승기라서 저층이라도 어쩌면은 매도하시는 분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지금 저층 집주인분들은 금매로라도 내놓고 팔고 싶어 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매물이 뭔가 단점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층 매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분위기 좋아질 때 팔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팔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데로 가겠죠. 갈아타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왔을 때 빨리 금매도 팔고 더 좋은 걸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 아닌데 금매로 좀 이렇게 유도하거나 이렇게 좀 상황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작은 팁들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뭐 우리 상담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집을 파는 사람의 사정을 조금 잘 체크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금매로 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물을 조금 잘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물을 거의 전수조사 하듯이 막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매물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우린 몰라요. 우리는 보통 뭐 네이버 부동산을 체크하거나 거의 가격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물 갖고 있는 소장님들, 부동산 소장님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찾아가시든 전화를 하시든 해서 아, 이 매물은 뭐 혹시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조금 캐치하시는 걸 잘하면요. 내가 조금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아, 이 매물은 세금 때문이든 아니면 이 집주인이 입주를 해야 되는 집이 있는 거예요. 빨리 뭐 팔아야 된다든지 사정이 있다 했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더 금매로 가격을 이제 조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기존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갈아탈 집을 막 알아보다 보니까 빨리 매물이 소진되고 막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탈 집을 먼저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본인도 모르게 그걸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갈아탈 집 잔금은 다가오고 있잖아요. 압박을 받는데 기존 집이 내 생각만큼 빨리 안 팔리는 거예요. 계속 더 압박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조율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으로 그냥 해줘 버렸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케이스처럼 지금 좀 급한 사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격 조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시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뭐 봄이나 가을에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여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최근처럼 명절을 앞두고 있다던가 뭔가 그런 뭐 이슈가 있는 시기에는요, 거래를 잘 안 해요. 이게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 시기를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럴 때 지금 좀 조용한 시기에는 우리는 뭐 부동산 좀 관심 많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흐름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조용해지면 뭔가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조금 조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여름에 그때 정말 조용한 시기에 부동산에 가서 좀 가격 조율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시기를 잘 선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고자 할 때 매도자에게 조금 딜을 잘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협상. 그래서 부동산은 진짜 협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 가격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협상을 잘 하려면 내가 정보를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부동산에도 자주 연락해 보시고 좀 찾아가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협상력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